자,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지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사 투팩 두 번째입니다. 박근혜 잘 가라 XX년 이런 자를 교육부총리에 지금 앉히려고 하는 것이 이재명입니다. 지지율이 폭락을 안 할 수가 없죠. 스스로 지지율을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인사참사, 이준석, 낙마한 사람만 하면은 이준석, 그 전에 다른 사람들 많지만 장관급 중에서 이준석 전 교육부총리, 어떻게 교육부총리라는 사람을 맨날 논문 표절이나 하고 그 제자들 그 논문 뺏어가서 자기 거 써먹고 하는 사람을 교육부총리에 지명을 했다가 지금 탈락을 했죠. 강제로 탈락을 했죠. 그다음에 강선우도 탈락을 했죠. 여가부 장관, 갑질을 하던 사람을 여가부 장관으로 해서 탈락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재명의 이 인사 문제, 인사 참사 이것도 지지율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진숙이 낙마한 뒤에 임명된 인물이 바로 최교진이죠. 임명된 게 아니고 지명된 이제 인사청문회 해야 됩니다. 아마 최교진 인사청문회 하면은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지지율도 팍팍 떨어지겠죠. 수준 이하의 과거 은행이 속속 드러나는데 보다 근본적인 것은 과연 교육부 수장으로서의 능력 자질이 있느냐. 중등교사 출신, 중등교사를 폄훼하는 것이 아니고 중등교사 출신인데 어떻게 우리나라 교육정책 전체를 다 관장을 할 수 있느냐. 정교조라는 것 때문에 지금 교육부 장관에 지명이 된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과거 SNS에 박정희 전 대통령 저격 사건을 휘화했다. 탕탕절이라고 이야기했죠. 탕탕절. 이런 인물입니다. 이런 인물이 지금 교육부 장관을 하겠다는 겁니다. 교육부총리를. 총으로 탕탕 쐈다고. 김재규가 통으로 탕탕 쏴서 서거를 했다고. 11억을 탕탕절이다. 이렇게 수준 이하의 사람이 지금 교육부총리를 하겠다고 또 나와 있는 겁니다. 천안함 피격 사건. 그때 해외에서 여러 나라가 모여서 다 조사를 해서 북한의 소행으로 끝냈는데 그걸 재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던 인물. 그러니까 국가기관에서 다 이 조사를 끝낸 것을 그거 믿지 못하겠다고 했던 사람이 그 국가기관의 부총리로 들어가겠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2016년 12월 31일 2016년 말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이 탄핵 국면이었죠. 탄핵 국면이었는데 12월 31일에 SNS에 글을 올립니다. 이 최교전이라는 자가 뭐라고 올렸느냐. 딸 사위와 만나서 함께 세종문화예술회관 계단에 자리 잡았다. 그러니까 12월 31일 날 이 박근혜 퇴진 그 집회에 나갔다는 거죠. 사진 2장을 첨부를 했는데 그 가족들이 전부 다 가족들이 박근혜 즉각 퇴진 구속 이런 종이를 들고 있는 사진을 게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2016년 마지막 날 밤이죠. 마지막 날 밤에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촉구 뭐 촛불 집회가 열린 그날입니다. 그런데 그 사진을 올리고 뭐라고 썼느냐. 제가 XX년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그대로 드리면은 잘 가라 병신년. 그런데 2016년이 원숭이의 해에서 병신년이었죠. 60갑자 중에서 병신년입니다. 그런데 그거 이제 병신년이니까 병신년의 마지막 날이니까는 잘 가라 병신년 이렇게 했는데 여기다 또 우선 이모티콘까지 붙입니다. 자, 이것을 아무 뜻 없이 그냥 이 원숭이의 해 병신년을 이야기했을까요? 비하의 의미를 담은 비속어를 충분히 연상을 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자를 미래세대 교육을 책임지는 부처 장관에 앉히려는 이재명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 전에 제자들 논문 전부 다 논문 표절하고 제자들 논문까지 가로채기 하고 했던
그 이진숙을 지명을 했다가 낙마를 시켰는데 그 후임자를 이런 인물을 갖다 앉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교육을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건지. 그리고 또 하나 이 이재명의 지지율을 까먹을 수 있는 추가로 까먹을 수 있는 이제 30%대까지 끌어내릴 수 있는 이 일이 하나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의 공범들을 사면을 하려고 하고 있죠. 사면 이화영, 김용 뭐 자주 말씀을 들었으니까는 더 이상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지는 않고 지금 이화영은 이번에 사면 대상에서 뺐죠. 그래서 이화영이 뭐 국민 재판을 신청하고 여러 가지 그 법원이 받아들이고 일종의 뭐 어떤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화영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8월 다 됐네요. 무슨 뭐 그 배상윤 KH 전 그 회장 지금 해외 도피 중인 그 사람이 귀국을 하면은 뭐 그 특검을 다시 한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지만은 본인들이 그거 못합니다. 했다가는 재판이 중단돼 있는 이재명 문제까지 다 거론이 되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빨리 국민의힘이 제대로 지도부를 구축을 하면은 국민의힘에서 역으로 제안을 해야 됩니다. 특검 하자고. 재판 중단돼 있는데 배상윤이 무슨 뭐 해외에서 SBS 그 인터뷰를 통해서 대북 송금과 이재명은 관련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좋다. 그러면은 특검을 해보자. 먼저 국민의힘이 치고 나와야죠. 자, 이제 새로운 지도부가 들었으면 그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화영을 달래고 있지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이화영은 돼 있고 김용이 어제 보석으로 풀려났죠.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지지율을 다 까먹을 것 같습니다. 조국이 사면돼서 지지율을 까먹는 게 사면되자마자 황당한 일들을 막 하고 있죠. 무슨 뭐 한우 소고기 먹고 그 된장찌개를 내밀지 않나. 뭐 국민에게는 단 한마디 사과 말도 없이 사면권자인 이재명 그리고 사면 탄원서를 낸 사람들에게 무한한 감사를 표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나. 2030이 이 조민, 조원 그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서 조국을 지지하지 않는데 그거 내가 뭐 사과한다고 해서 나를 지지하겠나. 이런 식의 황당한 말을 하면서 지지율이 막 떨어지죠. 김용도 오늘 출소를 했는데 마치 개선 장군처럼 그런 말을 했고 민주당 의원들이 또 그것을 다 뒷받쳐줍니다. 국민을 알기를 정말 우습게 하는 거죠. 자, 김용이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뭐라고 했느냐. 내가 처음에 감옥에 들어갈 때 이렇게 오래 있을 줄 몰랐다. 그런데 이게 뭐 무죄가 된 것도 아니고 이거 뭐 그 보석으로 나와서 뭐 좀 찜찜해.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김용이 이제 풀려나오면서 검찰의 민낯이 드러나는 만큼 지금 검찰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나의 무고함이 곧 밝혀질 것이다. 법원은 바보입니까? 검찰이 기소를 한 것을 법원이 1심, 2심이 전부 다 혐의를 인정을 해서 징역 5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징역 5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법원이 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 검찰이 잘못 기소했으면 법원에서 전부 다 뭐 무죄를 내렸겠죠. 그런데 1심, 2심 전부 다 징역 5년입니다. 이게 자기가 개인적으로 돈 뇌물 받은 것도 있고 이재명 2022년에 이낙연하고 대선 후보 경선할 때 이낙연의 텃밭인 호남 지역에 조직을 만들려고 대장동 일당에게 돈을 받아서 20억을 달라고 했다가 순차적으로 받는데 8억까지 받는데 8억 받고 나서 이 대장동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이게 중단돼서 8억 갔습니다. 그러면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왜 이재명이 20억 달랐는데 순순히 줄까? 그게 다 이재명이 대장동의 편의를 봐주고 업자 편의를 봐주고 인허가권을 편의를 봐주고 상대 대가를 받기로 했다는 증거죠, 하나에. 그러니까 이게 김용의 대법원이 확정 판결이 되면은 이재명까지 그대로 엮여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이제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하겠죠. 잡아떼겠죠. 그 참 누구나 아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지금 법원을 바보로 만드는데 오늘 그 출소하는 자리에 참 민주당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10여 명이 도열을 했다고 합니다. 도열을 했는데 자, 정청래는 오늘 가지는 않았는데
정청래 말이 걸작입니다. 이 정청래도 지금 이재명 지지율을 확 깎아먹는 그 사람이죠. 오늘 경주에서 최고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뭐 에이펙 뭐 점검한다고. 그런데 거기서 그건 그거고 이 김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들어보시죠. 이거 정말 기가 찹니다. 야당 탄압은 헌법 탄압으로 정적 제거는 국민 수고로. 국민 수고란 게 그때 뭐 그 방첩 뭐 사령관을 했던 그 사람 뭐 이렇게 메모에다가 그냥 희갈게 쓴 거죠. 이재명 죽이기는 민주주의 죽이기로 압축적으로 드러난 불이한 사건이 12.3 내란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 내란 과정에서 정청래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희생됐다. 그중 한 명이 김용 부원장이다. 김용이 그러니까 12.3 계엄의 피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김용이 그것과 무슨 상관이 있죠? 김용은 그 2022년 그때 대선 후보 경선할 때가 2021년입니다. 그때 문재인 정부 때 범죄 혐의가 들통이 나서 수사받고 기소당한 겁니다. 문재인 때 그렇게 그 수사받고 기소를 했고 그 대장동이 폭로가 된 것이 바로 이낙연 캠프에서 폭로를 했죠. 이재명과 맞서했던 이낙연 캠프에서 폭로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은 정청래 말대로라면은 문재인하고 이낙연이 내란 세력이다. 내란을 일으킨 사람이 되는 거죠. 거기에 희생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청래가 뭐든지 내란만 갖다 붙이면은 전부 다 면제부가 되는 줄 알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갖다 붙이는 겁니다. 얼마 전에는 뭐 그 8.15 건국절을 그 논란에 대해서 8.15를 건국절로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역사 내란이라는 황당한 말을 썼죠. 1919년 그 좌파가 주장하는 1919년이 아니고 1948년 이 8.15를 건국절로 해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역사 내란이라고 했습니다. 역사 내란. 그러니까 아무 때나 그냥 내란만 갖다 붙이면은 모든 것이 만산 내란통, 내란만 하면 다 이제 해결된다. 이런 망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 국민들의 피로감을 지금 계속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의 명을 재촉하는 그것밖에 안 되는 거죠.